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수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분열은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에요. 그래서 정자나 난자를 생성하기 위한 분열을 감수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수분열은 이제 우리 체세포 분열의 간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분열하기 전의 시기를 간기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두 개의 분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을 감수 제1분열, 감수 제1분열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을 감수 제2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수 제1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분열도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여기 이 감수 2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수업을 하고 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기 우리 기본적인 특징 있죠. 이거 뭐라 그랬죠? 핵막이라 그랬죠.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핵막과 인이 관찰이 되는 시기. 첫 번째 핵막과, 선생님은 간단하게 쓸 테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쓰세요. 핵막과 인이 관찰이 되고, 두 번째 이런 구조물, 이거 염색체라 그랬죠. 요 간기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염색체가 안 보이고, 염색체가 안 보이는 이유는 염색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지원기 똑같이 S기, G2기가 있습니다. 지원기는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 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시기고, S기는 똑같이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예요. 유전물질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S기고, 다음에 이렇게 복제가 될 때 DNA 양은 2배지만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알고 있죠? 다음 G2기는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세포 생장보다는 얘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했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다라고 우리 체세포 분열 간기에서 배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감수 분열 간기도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만 지우고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을 정확하게 했으면 감수 분열은 정말 쉬워요. 전기 한번 볼게요. 전기는 똑같아. 핵막과 이는 지금 이는 이미 사라지고, 이제 핵막은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지. 핵막이 사라짐을 나타낸 거고, 다음에 염색사와 염색체 중에서 이제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염색사가 응축하여 염색체가 나타나고, 세 번째 뭐가 보인다? 방투사가 보인다. 방투사가 관찰이 됩니다. 이 시기가 전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이가 염색체. 다시 써줄게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해. 이가 염색체라는 것은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다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는 건 뭔지 알죠?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그랬죠. 이 상동 염색체가 접합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결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한 거를 우리가 접합이라고 표현해. 그럼 지금 여기에는 이가 염색체의 형태인데, 어떤 거 이가 염색체냐면 얘네가 이가 염색체예요. 여기도 이가 염색체예요. 여기서 보면
얘네 둘이 상동인데 상동이 붙어 있죠. 우리가 전기를 보면 여기 좀 글씨를 지우고 여기다가 할까요? 우리 체세포 분열 전기 기억나요? 체세포 분열 전기의 모습은 한번 앞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세포가 있고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서로 붙어있는 염색체가 얘네들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죠.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 체세포 분열 전기는. 그런데 감수 분열, 여기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까봐 감수 제1분열 전기의 모습은 전기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핵막이 있으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붙어 있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이가 염색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네 둘이 이가 염색체. 다음에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 그러면 여기서 이가 염색체 몇 개 있을까요? 이가 염색체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여기 안에 있는 이가 염색체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2개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특징이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는 게 지금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라 그리고 이제 똑같이 상동 염색체인데 요 빨간색은 이렇게 아빠 염색체라고 해봅시다. 지금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둘이 접합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거야.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안쪽에 있는 즉 지금 얘네들이 두 가닥으로 있죠.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으면 얘네들은 복제가 돼 있는 상태지. 이거를 복제돼서 만들어진 두 가닥의 염색체를 염색 분체라 한다 그랬지. 복제해서 만들었으니까 유전 정보가 같죠. 얘네들도 염색 분체예요. 이렇게 복제된 상태에서 이가 염색체가 접합을 해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면 요 안쪽에 자 여기 다시 한번 요 안쪽에 엄마의 여기 안쪽에 있는 염색 분체와 아빠의 요 안쪽에 있는 염색 분체 사이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염색체의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혹시 다 헷갈릴까봐 여기다 다 해줄게요. 자, 엄마는 지금 파란 것만 갖고 있고 아빠는 다 빨간 것만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접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이 그려줄게. 요 바깥쪽에 있는 건 이렇게 돼. 자 선생님이 뭘 그리는지 알겠어요? 자 자, 여기 선생님이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 끝부분이 지금 엄마 아빠 염색체의 끝부분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좁은 공간에 있다 보면 요 안쪽에 있는 요 염색 분체 그러니까 각각의 엄마의 염색 분체 하나와 아빠의 염색 분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염색체의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차가 형성이 됩니다. 교차.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형성이 된 애들 사이에서는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차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점이 이제 만일에 엄마 유전자가 여기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이쪽에 B라는 유전자가 있고 아빠는 여기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는 라지 A나 라지 B가 있고 아빠가 만일에 유전자를 물려주면 스몰 A나 스몰 B만 물려줄 수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교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도 당연히 라지 A, 라지 B가 되겠죠? 복제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되겠죠?
아빠 거를 복제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만일에 이런 교차 현상이 일어나면 요 바깥쪽에는 다 엄마 거기 때문에 라지 AB, 이쪽에는 다 아빠 거기 때문에 스몰 AB인데 여기에 있던 엄마의 라지 A가 이쪽에 오고 다음에 여기 너무 똑같이 그렸는데 요 B가 요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B 위쪽은 그냥 갖고 있지. 아빠 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끝부분이 아빠가 갖고 있는 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기 거를 이렇게 다 갖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정신없이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다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다음에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인 거 이렇게. 여기 안쪽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 스몰 a, 스몰 b라고 하면 자, 여기는 당연히 라지 b가 되겠고 여기는 라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b가 되겠고 이쪽이 스몰 b가 되겠지. 나중에 염색체가 나뉘어질 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원래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건 라지 A, B만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분리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라지 A와 라지 이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라지 B와 위쪽에 스몰 A를 갖고 있는 상태가 나와요. 선생님 여기 잘못했네. 미안. 여기가 스몰 A가 돼야 되겠죠. 여기 스몰 a가 있어야 되겠죠. 요쪽에 아빠께 이쪽으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빠 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아빠 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아빠 거는 원래는 스몰 a와 스몰 b만 갖고 있었죠. 아래쪽은 안 섞였다라고 하면 아래쪽은 아빠 거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요 염색체가 아빠한테 와서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라지 A가 되는 거야. 유전자의 일부가 바뀌는 거. 이거를 교차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형성이 되면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접합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교차라고 하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유전적으로 지금은 엄마는 라지 AB만 줄 수도 있고 아빠는 스몰 AB만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엄마가 라지 A와 라지 B를 주고 스몰 A와 라지 B도 줄 수 있어. 아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스몰 AB만 다 줄 수 있었는데 얘는 스몰 AB와 라지 A, 스몰 B를 줄 수 있죠. 생식세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자손의 유전자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차의 의의는 뭐냐면 이 교차가 일어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기 때 우리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 때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서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나요? 이게 이제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때 일어나는 거고 중기는 뭐라 그랬어?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이 되는데 이때 염색체가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야. 이가 염색체가 배열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관찰하기가 쉬워요. 관찰이 쉬운 시기가 중기가 돼요. 다음에 후기, 여기 제2분열 후기도 마찬가지야. 중기도 마찬가지야. 염색체가 이게 세포, 이제 분열해서 이제 좀 작아진 세포인데 세포의 중앙에 배열했죠? 똑같아.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을 하는데 염색체가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하는데 이러니까 관찰이 어떻다? 쉬워요. 관찰이 쉽다.
똑같은 특징이야. 그런데 이때는 이가 염색체가 될까 안 될까? 여기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요거의 상동 염색체는 얘죠. 하나의 세포에서 각각 분리됐지 상동 염색체가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 둘이 이가 염색체지?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음 이제 후기. 후기는 아이고 근데 좀 약간 흐린 것 같은데 잘 보이나요? 자, 후기는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였죠.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뭐에 의해서? 방추사에 의해서 분리되죠. 상동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세포의 끝부분 양극으로 끌려간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상동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가 후기야. 이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말기는 뭐와 반대다? 전기와 반대다. 전기 때 나타났던 건 사라지고 전기에 사라졌던 건 나타난다. 즉 어떻게 되죠? 핵막인이 나타나고, 지금 이제 핵막은 나타나고 인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려주면 나타나는 게 되겠지.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다음에 방추사하고 뭐가 사라진다? 염색체가 사라졌다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핵상이 N인 딸세포가 딸핵이라고, 아직 세포가 두 개로 안 나눠졌으니까 딸핵이 2개 형성된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는 항상 2N짜리만 봤지 N짜리는 안 봤죠. 근데 여기에서 핵상이 얼마가 됐다? N이 됐다. N. 알겠죠?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글씨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얘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염색체 수는 어떻게 세라 그랬지? 가운데 있는 동원체의 수를 세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염색체 수는 4개야.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2n이 되겠죠. 그래서 2n은 4야. 얘도 마찬가지로 염색체 동원체 수 하나, 둘, 셋, 4개고 상동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n은 4야. 다음 얘하고 얘는 아직 하나의 세포 안에 있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긴 하지만 같은 세포에 있으니까 얘는 2n. 2n은 하나, 둘, 셋, 4개, 4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핵이 분열이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준으로야. 요거 하나 기준으로 염색체 수가 2개가 됐지. 얘하고 똑같은 상동은 요게 와 있죠. 요게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은 생략하고 n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N 핵상을 가지고 있는 딸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감수 1분열 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감수 분열, 우리가 여기 글씨가 다시 한번 쓸까?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이야.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언제냐면 감수 1분열이야. 감수 분열은 1분열이 있고 2분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1분열이 있고 2분열이 있는데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감소해요.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기에 염색체 수가 감소하고, 다음에 이제 전기 때 한번 볼까요? 전기는 뭐와 반대이다? 말기와 반대이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처음에 핵막과 인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얜 사라지고, 방추사, 중심체에서 방추사 형성되고, 세 번째,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난다. 똑같아, 특징이.
다음 중기는 세포 중앙에 염색체 배열하고, 다음에 후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지. 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던 애가 방추사가 이렇게 오니까 각각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로 떨어진 거야. 방추사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야. 얘네들은 관계는 복제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죠? 복제해서 만들어지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했죠.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 시기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후기가 됩니다. 염색 분체의 분리, 어디서 배웠죠? 체세포 분열 후기에서 배웠지? 체세포 분열 후기와 감수 제2분열 후기에는 똑같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말기. 말기는 지금 이제 세포가 세포질 분열까지 다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핵막가인은 나타나겠고, 방추사 사라지고, 염색체 사라지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핵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얘네들은? 얘는 지금 하나를 그려볼까?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그리면 이런 모습이죠. 염색체 수를 셀 때는 어떻게? 가운데 있는 동원체의 수를 센다.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는 2개지. 그리고 얘랑 똑같은 애는 다른 데 들어가 있죠. 다른 데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핵상의 n이죠. 그래서 얘는 정리하자면 n 핵상의 얘는 딸세포라 그래도 돼. 왜냐하면 세포질 분열까지 다 일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N핵상의 딸세포가 몇 개? 4개 만들어진다. 4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면 돼. 세포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졌다. 근데 핵상이 N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야. 우리가 얘를 왜 체세포 분열과 똑같다라고 했냐면 염색체 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 좀 다 지우고 염색체 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만 적어 놓을게요. 말기, 전, 중, 후, 말만 적어서 염색체 핵상 아까 2에는 4라 그랬죠. 얘도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상동이 있으니 2에는 4. 하나, 둘, 셋, 넷. 2에는 4. 근데 요 핵상이 n은 2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얘도 어때?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기준으로 하거나 하나의 세포에 핵이 2개 만들어졌으면 핵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돼. 지금 얘는 세포가 이렇게 2개가 분열이 됐지. 그러면 하나 세포를 기준으로 염색체수 2개, 핵상은 n. 그다음에 얘도 하나, 2개.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상은 n. 그다음에 요거 염색 분체 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 안 된다 그랬죠. 얘하고 얘는 원래 같은 애라 그랬지. 얘가 지금 이렇게 분리된 거지. 그래서 얘는 하나라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고 얘의 상동은 이쪽에 와 있지. 그래서 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다음에 이제 얘는 요거 세포가 4개가 됐으니까 요거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 2개가 되겠지. n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제1분열, 여기 1분열이라 했는데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감소하죠. 근데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해야 안 변해요? n은 n으로. 분열되기 전에 n이고 분열된 후가 n이죠. 변화가 없지. 이런 분열을 우리가 동형분열, 형태가 똑같다라고 해서 동형분열이라고 하고 자, 2n에서 n으로 되는 거. 이거는 이형 분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형 분열.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으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얘 변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동형이겠어, 이형이겠어? 얘도 동형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은 거의 같은 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염색체 수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수 분열과 DNA 양변화. 여기를 만일에 DNA 양이라고 한다면 자, S기가 있었죠. S기 때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G2기를 거쳐서 한 번 1분열이 일어나고 다시 또 한 번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각의 시기를 보면 여기가 지원기,
S기, G2기로 나타낼 수 있고 요까지를 1분열을 M1, 2분열을 M2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얘 당연히 2에는 4로 시작했겠죠. 요 복제되기 전의 형태는 이런 모습이겠지. 그럼 염색체 수 하나, 둘, 셋, 네 개고 상동이 있으니까 2n이고 2n은 4에서 시작하다가 1분열이 끝날 때 얘 떨어지는 시점에 한번 떨어지지. 2n에서 n으로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어떻게 일정이죠. 계속 일정하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염색체 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한 번만 감소하고 DNA는 한 번, 두 번 감소하게 됩니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하도록 할게. 핵막과 인이 관찰되는 시기 우리 간기. 요 말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간기라 한다 그랬지. 이가 염색체 나타나는 시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전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분열 전기라고 써야 되겠지. 왜냐하면 2분열 전기도 있으니까. 2분열 전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죠. 다음 염색 분체는 2분열 후기에서 관찰이 되죠. 이렇게 염색 분체가 나뉘어지는 시기 2분열 후기. 상동 염색체 분리는 염색체 분리는 무조건 후기야. 근데 1분열이냐 2분열이. 상동 염색체는 1분열에서 1분열 후기 때 나타나고 DNA 양이 2배가 되는 거 간기에 S기가 되겠죠? 간기가 되겠고 염색체 수 2배. 염색체 수 2배 있어 없어? 없지. 일정하죠? 없습니다. 이가 염색체 분리. 이가 염색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거라 그랬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이가 염색체 분리와 똑같아. 1분열 후기. 1분열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 시기는 전부 다 중기야. 그런데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 건 첫 번째 분열, 1분열 중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DNA 양이 감소하는 분열은 이건 1분열과 2분열 중에서 1분열, 2분열 둘 다 이제 DNA 양이 감소하죠. 그거에 비해서 염색체 수는 언제 1분열에서만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감소 분열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수 분열,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죠. 뭐를 만들기 위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 하고 2회의 연속 분열이로 DNA와 염색체 수가 요거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맞지? 이게 다시 써줄게요.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반감된 몇 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 자, 이거 이렇게 우리 세포 주기 그릴 때 지원기 가장 길다 그랬죠? S기, G2기 이렇게. 이게 4분의 1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4분의 1씩 그렸는데 G원기와 S기가 좀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 다음에 분열기, 1분열기, M1, M2, 2분열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가정을 보면 여기가 이제 간기가 되겠지. 간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그리면 되죠. 아까 있던 그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면 돼. 여기 염색사 같은 거 이렇게 그리면 되고 다음에 이제 1분열기. 1분열은 염색체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형 분열이다 한다 그랬죠. 전기, 중기, 후기, 다음에 말기. 다음에 자, 2분열이고 전, 중, 후, 말 이르고 2분열은 형태가 같다 그래서 동형분열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동형분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고 S기에 DNA가 복제된다. 그리고 무슨 상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염색사가 전기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염색체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돼요. 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교차가 일어나고 교차의 이에는 그 의미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환경이 지금이랑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해야지 생물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는 진화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가 되는데, 그 유전적 다양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기의 특징이죠. 그 1분열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는데, 그때 세포는 뭐냐면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하기 때문에 관찰이 쉽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기. 후기는 뭔가 나눠진다 그랬죠. 뭐가 나눠지냐면 이가 염색체 또는 상동 염색체가 방추사에 끌려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이제 후기고, 말기는 전기랑 반대라 그랬지. 나타났던 건 사라지고 사라진 거는 다시 나타난다 그랬죠. 사라지는 게 뭐냐면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리고 방추사가 풀어져 버려서 없어집니다.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다음에 그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모세포 EN에 비해 염색체 수가 반감된 두 개의 딸 세포가 몇 개? 우선은 처음 이제 한 번 분열이 됐으니까 두 개가 형성이 됐겠죠. 이게 이제 1분열이고, 다음 이제 2분열. 유전 물질에 복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제 없이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주기를 보면 아까 간단하게 그랬지만 G1, S, G2 그리고 M1이 끝난 다음에 S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M2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물의 복제는 DNA도 한 번밖에 안 진행되는 거야. 다음 중심체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똑같이 방추사가 형성이 되고, 다음에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된다. 염색체가 어디에 배열한다?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세포 중앙에 배열하고,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어때요? 관찰이 쉽죠. 다음 후기. 염색체 나눠지죠? 염색체 또는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서 분리된다. 이게 염색 분체 써도 되겠지. 염색체나 염색 분체 써도 되고, 말기에 이제 일어나는 일. 염색체가 뭐로? 염색사로 풀어진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거. 이제 방추사가 또 사라져야 되겠지? 방추사가 사라지고, 다시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완전한 분열이 되기 위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했던 거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자, 감수분열 염색체 수와 DNA 양. 우리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감소한다 그랬지. 2분열에서는 염색체 핵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DNA 양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 DNA 양이 2였으면 복제가 되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쭉 가다가 1분열일 때 DNA 양 감소했다가 다시 2분열이 진행되면서 DNA 양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이제 DNA 양 그래프야. DNA 양 그래프면 아까 복제되기 전에를 G1, 복제된 후를 S, 다음에 복제되는 시기가 S고 복제된 후가 G2나 M이고, 첫 번째 분열일 때 M1, M2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염색체 수도 한번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 수는 쭉 가다가 1분열에서 한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쭉 간다 그랬지. 이게 염색체 수 그래프야. 이게 염색체 수다. 염색체 수는 2n으로 가다가 1분열에서 n으로 감소하고 2분열에서는 그냥 n에서 n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딸세포는 모세포보다 DNA 양과 염색체 수가 반감됐다라고 했죠. 이런 어디 갔나? 반감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반감된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반감됐다고 했는데 이제 분열 전의 세포로 여기에 있는 세포로 여기가 모세포가 갖고 있는 DNA 양과 이제 그 염색 채수라고 하면 모세포는 DNA 양을 2를 갖고 있었고 염색 채수는 4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세포는 이제 최종적으로 분열이 됐을 때 이제 이 분열이 다 끝났을 때 얘가 딸세포가 갖게 되는 이 분열 결과 딸세포가 갖게 있는 양은 자 처음에 모세포는 DNA 양이 2였죠. 딸세포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지. 1이 됩니다. 이렇게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염색체수도 모세포는 2N을 갖고 있었는데 딸세포는 얼마를 갖고 있어요? N을 갖고 있지. DNA 양은 1이고 염색체수는 N이니까 모세포보다 딸세포의 DNA 양과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딸세포는 모세포에 비해서 반감된 DNA 양과 염색체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감수분열 저번에 여기다 좀 쓸까요?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괴물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랬죠. 92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위해선 아빠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23개만 엄마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23개의 염색체만 줘야지 46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즉 감수분열은 이렇게 아빠한테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고 엄마가 이제 난자 만들 때 23개의 염색체를 갖게끔 하는 반으로 줄이는 이 분열이 감수분열이야. 이 감수분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고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세대라는 것은 이거는 부모 세대, 여기는 자손 세대, 자손 1세대. 만일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랑 다시 결혼을 해서 여기서 또 어떤 아이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자손 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 1세대, 부모 세대를 1세대, 그 다음 2세대, 뭐 3세대. 이런 식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세대라고 하면 되는데 감수분열의 의의는 세대를 거듭해도 써놓고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와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감수분열이에요. 여기 염색체수가 같으니까 여기 부모 세대에도 염색체수가 46개, 자손 1세대도 46개, 자손 2세대에도 46개, 그 다음에도 46개.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염색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 양도 어떻게 일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선생님이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녹화 파일을 유튜브 그 주소를 그 단톡방에다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봐서 혹시 오늘 필기를 못했거나 이런 것들은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자, 유전적 다양성. 우리 자손이 가지는 유전적이 다양한 것이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교차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면서 부모의 유전자가 섞인다 그랬지. 그거를 교차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개가 더 있는데 여기 좀 지우고 해줄게요. 지우고 자, 상동염색체의 배열이라고 해서 자, 여기 지금 파란색은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고 자 빨간색은 뭐 여기서는 이제 교차되는 형태는 안 그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되면 자 여기는 A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B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A라는 유전자 여기는 B라는 유전자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자손이 만들어지면
상동 염색체에서 방추사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방추사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자, 1분열이 끝났을 때 라지-A와 라지-B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스몰 a와 스몰 b를 갖고 있는 애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지 A와 라지 B를 갖고 있는 애가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라지 A와 밑에 라지 B가 만들어지는 애가 생기겠고, 얘 같은 애가 2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스몰 a와 스몰 b를 갖는 애, 똑같이 스몰 a와 스몰 b를 이렇게 갖는 애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텐데, 만일에 얘네들이 지금 파란 게 엄마 거라 그랬죠. 엄마 염색체가 이게 줄을 쓴다고 해서 뭐 엄마 거는 항상 왼쪽에만 있어야 되고 아빠 거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엄마 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염색체 배열이 상동 염색체가 배열할 때 아빠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가 있겠지. 아빠는 여기에 스몰 b를 갖고 있다 그랬고 여기는 스몰 a를 갖고 있죠. 엄마는 여기 라지 a를 갖고 있고 여기를 여기 밑에다 썼는데 여기 위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여튼 여기 라지 b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들은 1분열이 끝날 때 방추사가 어떻게 형성된다?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당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라지 A와 스몰 B를 갖고 있는 애. 이쪽에서는 반대로, 여기 선생님이 이게 지금 필기하는데 잡음이 조금씩 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릴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리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스몰 A와 라지 B가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라지 A와 스몰 B, 여기는 스몰 A와 라지 B의 유전자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엄마께 왼쪽에만 있냐, 아빠께 오른쪽에 있느냐,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엄마 아빠께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열됐을 때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식세포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정자난자 유전자 종류가 달라지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유전적인 형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거를 살짝만 지우고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 틀려요. 상동 염색체의 배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유전적 다양성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생식세포가 이런 애가 만들어졌다 그래. 이런 애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것만 쓸까? 유전자형만 쓰면 라지 A, 라지 B네. 여기는 스몰 a, 스몰 b네. 만일에 여기가 정자의 종류였다라고 하고 여기가 만일에 난자의 종류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수정했을 때랑 지금 1번이란 애가 만들어진 거고 이건 2번이라는 애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1번이 만들어지면 얘는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가 되겠지. 근데 2번 형태면 라지 A, 라지 A에 라지 B, 스몰 B. 유전자의 형태가 어때요? 달라지지. 어떻게 어떤 생식세포와 어떤 생식세포가 수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유전적 다양성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세 가지. 교차, 상동 염색체의 배열, 수정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이제 여기 밑에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리야. 이제 지금까지가 감수 분열은 다 했고 이제 다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리를 계속 할 거야. DNA 복체수 체세포 분열과 비교하면 체세포 분열 1회고 감수 분열도 1회야. 근데 분열 이거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을 그냥 같이 하나로 분열을 보는 거야.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했죠. 한 번 분열했으니까 딸세포 2개고 핵상은 2N에서 2N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DNA 양은 모세포와 딸세포가 동일하다. 변화 없다. 변화 없고 얘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지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죠. 체세포 분열은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요. 온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식물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장점이나 형성층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끝,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다음에
굵어지는 형성층에서 일어나.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미는 보통 생장이나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감수 분열, 분열 횟수, 복제 횟수는 한 번이고 분열 횟수는 핵 분열, 세포지 분열 2번씩 일어나지 2번 분열로 딸세포 4개 만들어지고 핵상은 2n에서 n으로 DNA 양은 2분의 1배.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를 반감이라고 표현하죠. 반감된다. 상동 염색체 접합에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죠.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분열 장소, 정소와 난소. 우리 동물로 얘기하면 동물일 때는 정소와 난소. 다음 식물일 때는 정소에 해당하는 게 꽃밭. 다음에 난소에 해당하는 게 밑씨예요. 거기서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기능은 얘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다. 형성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음 이제 어떤 동물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핵상이 상동이 2개가 있지. 염색체수 하나, 둘, 셋, 셋, 4개 있죠. 그러면 2n이고 2n은 4라고 할 수 있어. 다음 B는 어떻게 됐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죠. 지금 하나, 2개의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가 없으니까 n은 2. 자, 얘도 염색체수 하나, 2개지. 여기 C라는 얘기는 세포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요 하나. 2개고 상동이 없으니까 n은 2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여기에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DNA 선생님이 DNA 양은 우리 체세포 분열에 해서 그냥 쑥 넘어왔는데 체세포 분열일 때 여기에 있는 DNA 양은 여기 전체 DNA 양을 4라고 한다면 4가 지금 어떻게 됐어? 1분열이 끝나면서 2개로 나뉘어졌죠. 그러니까 이 4가 2개로 나눠졌으니까 B는 요 하나에 각각 들어있는 양은 DNA 양이 2가 되겠지. 이 2가 돼야지 전체 4가 되는 거죠. 그럼 C에는 지금 2가 또 나눠졌으니까 1로 나눠줘야지. 1로. 그러니까 요 세포 하나에는 1이라는 DNA 양이 있다라고 하면 돼. 자, A에서 B, 여기를 뭐라 그런다? 감수 1분열이라고 한다. 염색체수 2n에서 n으로 염색체수가 반감되죠? 이거는 아이고 미안.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염색체수가 반감된다. B에서 C, 이거는 감수 2분열이 되겠지. 2분열은 염색체수가 변화 없죠? 이렇게 염색체수가 변화 없는 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면 염색체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근데 걔는 2n에서 2n으로 변화가 없는 거고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변화가 없는 거야. 요까지만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요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감수 2분열 이제 분열 횟수 몇 번? 2회. 그래서 딸세포 4개라 그랬죠.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시기 간기죠. 간기의 S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1분열 결과 계속 나오죠. 2n에서 n으로 염색체가 반감된다 그랬죠. 반감. DNA 양도 어떻게 돼요? 우리 염색체수 그리면 이렇게 쭉쭉쭉 그린다 그랬죠. 이게 염색체야. 지금 까만 선이 DNA 양이지. DNA 양 1분열에서 감소하죠. 얘 반감된다. 2분열 결과는 n에서 n으로 염색체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그랬죠? 염색체수는 일정하고 DNA 양은 또 이렇게 어떻게 반감되죠? 반감된다. 자, 그리고 이가 염색체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1분열이 되겠죠. 1분열 전기부터 해서 이제 후기에 분리되기 전까지는 관찰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오늘 선생님이 조금 길게 막 급하게 했는데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안 풀어줬던 문제하고 요 감수 분열 마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